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이제 2월 19일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일단 뭐 미 증시는 조금 아쉽게 마이너스로 마무리를 지었던 것 같아요. 대신에 이제 장중에 복구를 좀 해주려는, 보합선까지 좀 끌어올리는, 아직 회복이라던가 좀 아직 상승에 대해서 힘은 좀 남아있기는 한 것 같은데, 일단은 장 마감 기준으로는 또 다시 재차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. 자, 그리고 S&P 맵을 보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뭐 좀 특이한 곳은 없죠. 막 와장창 끌고 내려간 그런 섹터는 조금 안 보이기는 해요. 대신에 뭐 이제 1라일1리 이거 위고비 그것 때문인지 일단은 1라일1리만 3%대, 나머지 뭐 반도체부터 해서 빅테크들 그냥 무난하게 뭐 마이너스 1%에서 2%뭐 급락을 한 그런 업종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루 정도 좀 조정 이 느낌이고, 장후 시간에서도 그냥 저냥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. 다 1% 미만으로 갔다가 저 1% 정도까지는 사실 그 장 시장 움직이면서 이제 매도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이다 보니까,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0선을 좀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, 요거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게 좀 가장 눈앞에서 메인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. 자, 그 다음에 뭐 유가는 좀 꾸였고요. 알게 모르게 천천히 좀 올라오고는 있습니다. 이제 80을 좀 눈앞에 두고 있고, 주말 중에 이제 뭐 비트코인 뭐 급등도 안 나오고 그냥 저는 조금 심심했던 그런 주인 것 같아요. 자, 이번 주 주간 일정에 대해서는 월요일 미국 대통령의 날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휴장, 미국은 휴장입니다. 우리나라가 아니라. 그리고 사피엔 반도체가 이제 스펙 합병. 일단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런 거 반도체 관련해서 이게 또 뭐 몇 배로 시작할지 모르겠는데, 일단은 혹시 돈 쏠릴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저번 주에 SP소프트 이런 애들이 지금 투상 만들어내면서 또 신규 상장의 수급 이어질 수도 있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긴 볼 것 같아요. 원래 스펙합병 종목들은 주식시장 상장하면은 스펙합병으로 상장하면 좀 안 좋기는 했거든요, 옛날에는. 그래도 요즘은 좀 그때랑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긴 있더라고요. 자, 그리고 21일 수요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, 이게 이제 시황, 특히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, 당연히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좋게 갈 수도 있는데, 발표 이후 움직임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발표를 하고 지금 결국 시황에서 큰 틀에서는 이거 이후에는 뭐 금리 인하 언제 하나, FOMC, 그다음 뭐 매번 있는 CPI, 뭐 PPI 이런 것들밖에 없기는 하거든요. 근데 결국 시장이 무난하게 버텨주거나 아니면 한 번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끌어주는 게 필요하고, 거기서 이제 상징성 있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실적 발표, 그리고 목요일 뭐 K헤더 신규 상장, 이번 주는 요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2월 26일 밸류업 정책 발표 나온다고 하고, 2월 26일부터 29일 MWC 2024에서 삼성이랑 하이닉스 반도체 좀 차세대 제품에 대해서 이게 과연 좀 무엇이 나올지. 하이닉스는 지금 HBM3 키워드를 좀 들고는 있거든요. HBM3E 뭐 그런 키워드던데, 일단은 이것도 결국 반도체 신제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개하고 어필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. 27일은 트위치 국내 철수, 아프리카랑 치즈직 반사이. 치즈직이 이번 주에 그냥 일반 그 뭐라고 하죠? BJ 분들이라고 하나? 스트리머 분들? 그분들 이제 뭐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이번 주에 또 스타트 한다고 해요. 그래서 뭐 아프리카 TV는 뭐 당연히 그냥 아프리카 TV이고, 그리고 얘는 여기 앞에 고점을 좀 돌파하고선 버티고는 있죠. 그래서 얘는 좀 이제 수급 영향 받는 종목이긴 한데 좀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치즈직 관련해서는 플레이디, 뭐 와이즈, 버즈 이런 종목들을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차트는 무난해 보이네요. 그리고 APR 신규 상장, 요게 그렇게 좀 청약이 핫했다고 하죠. 저는 신규 상장, 그 신규 청약, 공모주 청약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거 그냥 보기만 하는데, 뭐 2억 넣어야지 뭐 한 주 받는다? 뭐 이런 내용이 있던데, 묶이는 게 좀 아쉽지 않나? APR이라는 화장품 회사 신규 상장일. 그 다음에 3월 4일 추전도체 물리학회가 있었는데, 그게 이제 지금 초록이 좀 철에 원래 여기 있던 거거든요. 여기에 이제 퀀텀 연구소 쪽 이석배부터 해가지고 몇몇 이렇게 있었는데, 지금 이제 초록 철에 이렇게 해서 좀 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게 뭐 얘기가 좀 많아요. 초록 철회가
뒤에 뭐 이제 수정이라던가 막 이런 거 저런 거 있는데, 일단은 제 생각인데 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받아들이긴 할 것 같거든요. 이게 추록 철회를 했는데 그 뒤에 뭐 사람을 뭐 더 추가하기 위해서 뭐 철회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고, 경우의 수는 진짜 많아요. 애초에 이 초록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해서 철회했다라고 나오는 게 아닌 이상 일단은 시장에서는 뭐 뒤에 좋은 이야기가 나올진 모르지만 악재로 일단은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. 저도 CCS 들고 있는데 개파락 좀 하겠네요. 근데 어차피 여기는 뭐 지금 그냥 광기로 또 움직이는 거라 뒤에 뭐 또 새로운 뉴스 갖다 붙일 수도 있고, 뭐 초전도체는 뭐 급락 나오면 어차피 낙주 매매 하시는 분들은 또 보지 않을까 싶거든요. 근데 일단 저는 들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. 일단은 요거는 초록 철의 상태인데, 그게 이제 뭐 뒤에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인터넷에서 뭐 좀 설왕설래 많기는 하더라고요. 요거는 뭐 나와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제 생각에는 저는 들고 있지만 악재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. 일단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뭐가 되든 철회이기 때문에. 자, 그 다음에 뭐 개별 뉴스들에 대해서 챗GPT, 오픈 AI, 기업 가치 106조 원 이상 10개월 새 3배로 뛰었다. 이런 키워드들. AI에 대해서는 계속 좀 돈이 매출이 이번에 그 소라? AI 소라? 그게 데모 버전인데 진짜 그냥 온전히 그 영상을 그걸로 만들었을지 모르겠는데 대단하던데요? 소라 인공지능 AI. 그래가지고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은 뭐 분위기 있는 뭐 한국 서울 뭐 밤 야경, 한강 주변의 야경을 만들어줘. 그러면서 뭐 그 물소리가 들렸으면 좋겠고, 뭐 사람들이 신나게 파티하는 거 막 이런 식으로 하다 텍스트를 입력하면은 그 비슷하게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주는데 퀄리티가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와, 저런 걸 보면서 진짜 기술의 발전이라는 거는 볼 때마다 좀 혁신적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AI가 저게 진짜로 뒤에 얼마나 좀 저 기술 자체는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했어요. 그래가지고 주말 중에 뭐 이제 AI 소라 15일 텍스트 이제 공개를 했죠. 그래서 그런 키워드 움직임들 보면은 오픈 AI에서도 처음에 AI는 이제 딱 그거였거든요. AI를 통해서 결국에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냐 없냐인데, 저런 기술들이 하나씩 좀 개발이 되고 실제로 좀 상용화, 실생활에 좀 적용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하나씩 느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매출에 대해서는 결국 나오긴 나오겠구나. 그리고 이제 미래 기술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눈앞에 있는 기술 중에서는 가장 메인인 것 같습니다. 분명히 AI를 통해서 이게 응용을 하거나 적용을 했을 때 시너지를 보일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런 거는 그냥 AI 섹터, AI 섹터에서는 분명히 좀 또 큰 종목 하나씩은 또 등장을 하지 않을까 싶고, 사우디 디지털 트윈 구축의 뭐 큰 포부,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힘 실리는 네이버. 어차피 네이버가 이거 디지털 트윈 수주했었죠. 수주해가지고 뭐 관련해서 종목은 2개 정도 생각나네요. 웨이버스랑 어딨냐, 디지털 트윈 해가지고 웨이버스, 뭐 이노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, 뭐 사실상 시장에서 탄탄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은 아니고, 재료도 이것도 그냥 얘기더라고요. 뭐 이번엔 뭐 또 추가적인 수주 이런 게 아니라 구축에 뭐 큰 포부 갖고 있다. 그래서 뭐 나중에 또 키워드를 엮을 줄 모르겠는데, 일단은 저런 종목들 정도 가볍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단 2월 중순이었는데 26일 일단 그렇게 해서 좀 발표해서 그 안에 발표를 하면은 이제 정책들 좀 디테일하게 나오겠죠. 그렇게 하고서 3월 달에 이제 디테일한 거 좀 더 추가해서 확정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, 일단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2월 26일이라는 거 해가지고 자동차, 뭐 보험, 금융 이런 것들, 지금 현대차랑 이제 기아 이런 것들 5일선 깨고서 좀 바로바로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는데, 일단 수급이 꽤 짱짱해요. 현대차, KB금융, 기아, 하나금융, 지주, 얘네도 5일선 밑에서 지금 다 불쑥불쑥 올라왔죠. 그래서 26일 발표 기대감은 계속 있는 것 같고, 요거랑 이제 뭐 은행주들, 제주은행, 푸른저축은행, 얘네는 뭐 차트 자체는 무난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런 발표에 대해서 같이 엮일 수 있지 않나. 자, 그리고 전공이 이번 주 제가 이거 비대면 진료를 좀 좋아하진 않거든요. 사실상 이제 코로나 시즌 때 좀 많이 해먹기도 했고,
지금 의료 공백에 대해서 비대면 진료가 부각은 되는데 이게 진짜 메인으로 갔다가 막 매출까지 연결되고 그거라고 좀 거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. 대신에 이제 뭐 뒤에 분명히 뭐 필요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요번에 이제 의사분들 좀 거친 것 같아요. 전공이 이번 주 뭐 집단사직 돌입한다, 진료 대란 폭풍 전야, 그 다음에 내일 전원사직서 내겠다는 빅5 전공의, 요거 내일 이렇게 해서 빅5 전공의들이 사직서 내겠다. 그래서 전체 5분의 1 해당 의료 공백 우려. 결국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피해는 환자분들이 좀 입지 않을까 싶은데, 주변에 혹시나 중환자 이런 분들은 없으시길 바라면서, 의협 오는 25일 전 회원 참여하고 정부 규탄대회 연다. 의협 면허 박탈은 의사에 대한 도전. 요거는 기자분이 이렇게 제목을 썼나 일부러 해가지고 저는 요거 좀 보면서 의사에 대한 도전, 의사에 대한 도전, 뭔가 좀 그렇기는 하죠 요거는. 근데 이제 뭐 기자분이 썼을 수도 있고 자극적으로 제목을 위해서 좀 뭐 워낙 그런 게 많다 보니까.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, 중요한 거는 어차피 주식시장에서 뭐 정치적인 이념 이런 건 항상 좀 빼고, 주식시장에서 결국 지금 상황이 정부에서도 강하게 대응을 하죠. 전공의 의사에 대해서 수요 자리, 의대 증원 이런 걸 늘려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의사 부족하다, 특히 소아과는 전멸이라고 하죠. 근데 뭐 그런 뉴스부터 해가지고 막 좀 많다 보니까 이게 뭐 의사분들 자신들 이제 파이가 줄어드는 건 분명히 있으니까 이해도 가면서, 또 반대로 저걸로 왔다 근데 또 환자분들 또 피해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싶은데, 일단은 그냥 주식시장에서는 결국 이게 이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구나. 그러면은 이제 비대면 진료가 뭐가 됐든, 사실상 비대면 진료가 이 전공의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진료 대란 이런 거랑 왜 계속 부각이 되나 싶기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서 세력 형님들이 그냥 반사 이익으로 갖다 붙이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워드가 좀 더 지속이 될 수 있고, 내일 뭐 사직서 내겠다 이런 키워드가 있으니까 일단 내일도 비대면 진료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케어랩스가 일단은 대장으로 상한가로 좀 치고 올라왔었고, 그 다음에 인성정보, 뭐 비트컴퓨터 등등 그런 종목들이 좀 올라왔는데,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일단 케어랩스, 인성정보, 유비케어, 비트컴퓨터 순으로 갔다 일단 좀 부각이 됐네요. 그래서 유비케어 여기 있다. 일단 이 종목들 해가지고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, 그냥 차트는 그냥 어차피 얘네 코로나 시즌 이후에 계속 좀 천천히 밀리거나 한 구간이어서 특별하지는 않습니다. 대신에 이제 케어랩스는 상강 구간이 나름 조금 의미는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, 2등주 인성정보는 이 정고점 계속 갱신하면서 이제 요 자리까지 완전 신고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근 거의 한 7, 8년 고점을 또 갱신할 수 있고, 요 앞에는 사실 물량이 그렇게 있진 않죠. 딱 봐도 대금이 터졌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강한 저항 돌파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,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냥 무난무난한데 일단은 비대면 진료 관련 주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, 반도체는 뭐 뉴스는 계속 있습니다. 결국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까지는 이제 기대감 자체는 있지 않나. 대신에 발표 이후에 과연 좀 힘이 좀 쉴지, 최근에 워낙 달리기는 했죠.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엔비디아 발표 이후에 결국에 반도체가 힘이 좀 빠진다면은, 그러면 이제 지수는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네. 특히 지수도 최근에 뭐 미국도 미국이지만 우리나라도 움직임이 좀 거칠었죠. 쭉 하고 저점에서 계속 치고 올라온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거기다가 정고점 주변, 이런 주변이기 때문에 저항받고 좀 밀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.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둘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저 실적 발표랑 같이 엮어서. 자, 다음에 이제 뭐 바이든 이런 것들, 반도체 업체 뭐 지급 이런 거 뉴스 나오면 보면 될 것 같고,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전략 이번 주 중에 발표, 요거. 근데 대신에 이런 건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. 그리고 주말 중에 나온 게 손정희, 소프트뱅크도 130조 투자한다. 근데 이제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암 지분이 있다 보니까 뭐 다른 기업들 막 그렇게 크게까지 넘어갈까 싶기는 한데, 그래도 일단 더 뜨거워진 AI 반도체 경쟁, 샘 알트만, 오픈 AI사의 샘 알트만은 AI 칩 제조에 9천조 원 펀딩 추진을 한다 그러고,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 손정희도 130조, 상징성 있는 인물들이거든요, 시장에서는. 그래가지고 이렇게 반도체에 대해서 좀 지속적인 투자 이야기,
그 다음에 3월 26일 삼성전자, 뭐 CXL, 청사진, 아까 전에 MWC 이런 것들부터 해서 좀 반도체 키워드들. 그래서 반도체는 엔비디아를 좀 기점으로 힘이 빠지나 안 빠지나 그걸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. 최근에 조금 아쉽기는 하죠. 쭉쭉쭉 치고 나가다가 하이닉스도 신고가 주변에서 일단은 좀 팍하고 전고점 돌파하고서 팍하고 치고 가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는 한데, 이것부터 해서 반도체 나머지 종목들 계속 신고가에서 돌고 있거나 강했던 애들, HPSP,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이 지금 5일선 한번 쭉 깨고 시원하게 내려오기는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것들 수급 같이 묶어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외에도 뭐 오픈엣지부터 해서 어부 반도체, 제주 반도체 끼 좋은 애들 그런 것들을 그대로 좀 묶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제주 반도체 어디 갔지? 위에 있네요. 제주 반도체, 네오셈 이런 종목들 신고가 주변에서 어정쩡하게 좀 기다리고 있거나 그런 종목들. 자, 그리고 이거 뭐 중동 넘어가고 원전도 넘어갈게요. 지금 차트에서 뭐 크게 변화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이제 저출산 같은 거 정책 뭐 좀 뒤에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가만 컴퍼니는 조금 다시 또 밀려 내려오면 좋을 것 같은데, 총선 앞두고 점점 뭐 기대감은 계속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. 이 차트가 일단 좀 버텨주긴 하네요. 그래서 이런 것들. 자,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초전도체는 이제 악재를 저는 악재이지 않을까 싶은데,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낙주매매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아마 보긴 볼 것 같아요. 시장에서 워낙 격하게 움직였던 애들이기 때문에. 특히 이게 저는 초전도체 이슈는 진짜 세력이 그냥 대놓고 해먹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. 그래서 막 밀렸다가 뭐 별 이상한 뉴스 뭐 하나 또 붙이면서 하한가 막 한 번, 두 번 갔다가 갑자기 또 팍 하고 올라올 수도 있고,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변동성이 좀 어마무시할 겁니다. 분명히 최근에 올라온 것도 있고 해서 요거는 자신 있으신 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뭐 직장인 분들이라던가 아직 좀 시장 대의매매 이런 거에 대해서 경험 적으신 분들은 이런 테마는 좀 건드리면은 피곤해질 수는 있거든요. 많이 피곤해질 수 있어요. 그래가지고 자신 있으신 분들은, 이건 어차피 말 안 해도 잘하시는 분들은 초전도체 낙주를 좀 노리고도 있을 거예요. 대신에 이번에 이제 재료 악재랑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만큼 계산이 조금 더 필요하겠죠.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일단은 악재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, 그다음 뭐 비트코인은 7천만 원 위에서 버티는데 뒤에 그 반감기 4월, 그다음 뭐 이더리움인가 그 코인도 뭐 ETF 승인 뭐 그런 기대감이 있다고 하죠. 그래서 그것도 뭐 지속적으로. 그 외에 일단은 비대면 진료부터 해서 반도체, 그 다음에 비트코인, 로봇, AI 신규 상장 SP 소프트가 일단은 괴물처럼 좀 치고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나, 이제 개별주에서도 계속 오락가락 하는 애들이 있는데, HLB도 좀 밀린다 싶은데 21선이랑 얘는 5월 전후해가지고 FDA 승인 기대감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. 그 다음에 뭐 AI는 그냥 계속 여기는 뭐 밀리면 밀리는 대로, 힘 주면 힘 주는 대로. 한글과 컴퓨터가 금요일날 한번 좀 대금 동반해서 실적 그거 베이스로 갔다가 대금 동반해서 이렇게 해서 수급 같이 묶으면서 올라오긴 했는데 뭐 뉴스가 좀 새롭게 있진 않아요. 그래도 일단은 3만원 구간에서 좀 잘 버텨주는지, 라운드 피겨까지 꾸역꾸역 올라왔기 때문에 가끔 이런 게 이제 AI 사업 뭐 이런 거 부각시키면서 좀 더 갈 수도 있긴 있거든요. 차트는 나쁘진 않아 보이기 때문에. 자, 그래서 이런 것들, 어차피 초전도체는 CCS, 선암, 파워로직스 이렇게 만약에 매매를 할 거면 이렇게는 좀 볼 것 같습니다. 대신에 여기는 저도 살짝 좀 그러네요. 얼마 좀 자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것까지 생각해야 될 것 같고, 뭐 코인 움직이면은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상장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순서로 볼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삼부 토건이 뭐 꾸역꾸역 좀 스멀스멀 120선을 결국 올라 태워놓기는 했거든요. 이런 거 뭐 뉴스를 한번 좀 기다리는 건지 이런 것들 차트 관점에서. 자, 그래서 주말 중에 뭐 엄청 스페셜한 뉴스까지 있지는 않는데 요 정도 엮어보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AI는 영상 키워드를 좀 엮는 게 있을까 싶기는 한데, 일단은 오픈 AI 이슈 그 소라 그게 워낙 좋다 보니까 그
이건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AI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.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이스트소프트, 폴라리스 오피스, 뭐 한글과 컴퓨터 AI에서 좀 한번 푹 하고 또 힘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정도를 좀 볼 것 같네요. 자,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